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길용입니다. 예,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할 때 저하고 같이 하셨던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타 학원에서 하시고 이제 오신 분도 있고, 주중반에 하셨던 분들도 다양하게 있으신데요. 기본 저희 이제 3월 달에 하는 기초 사례반에서 하는 내용은 아마 이렇게 사례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그 사례 문제와 이렇게 연관을 해서 그 내용이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기본 개념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 개념들을 사례에서는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정도, 그렇게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보험이 조금은 굉장히 좀 전략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삼보험에서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이 작년 말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80점, 70점 이상 고득점을 맞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던 분들이 한 50점 그 정도밖에 안 맞았어요. 그 정도로 깐깐하게 좀 채점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약관이라든가 장애 분류표에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에서 표준약관, 그 내용들은 좀 꼼꼼히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라든가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 그 시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보시면, 삼보험은 약수라고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약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표준 약관을 좀 어느 정도 외우거나 좀 그러면 약술을 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게 약술 개념이 사례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약술로 외웠던 부분들을 저희가 간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사례 문제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술이라고 하면 옛날에 표준 약관하고요, 그 다음에 각 그 상해나 질병 파트에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특별히 면책사항이라든가, 또 특별히 질병 쪽에서는 진단명과 코드를 같이 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요번 해에 저희가 좀 시험이 많이 바뀐 변경된, 약관에서 변경된 내용이 참 많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실손의료비 쪽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사례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면책 그 질병이었던 것들이 보상되는 것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더 보상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오늘 첫 시간에는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할 텐데 이 부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례가 아무래도 실무자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기 손해사정이라는 것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하는데 그 모집하는 이런 시험의 특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자들을 합격을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례 문제를 갖다가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실무하신 분들은 표준약관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공부, 실무자가 아니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런 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실제로는 약관에서는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주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를 좀 푸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기본 강의를 안 들으셨다 분 계시요? 기본 강의 안 들으셨다. 기본 강의는 다 들으셨고, 그 다음에 대부분 들으셨고.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근데, 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실손 의료비 한번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틀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있고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 개념으로 이제 당사자라고 하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개념을 알고 계시죠. 네. 이 피보험자가 이제 뭐 다치거나 아니면은 질병 걸렸을 때 이제 병원에서 하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병원비를 실제 부담했을 때 그거를 분류를 했을 때 의료비가 있다고 하면 급여하고 비급여로 나눕니다. 급여에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공보험인 거죠.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거에 대한 보험금을 주는데 그거를 뭘로 하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걸로 실제. 그래서 일부를 그것 중에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공단 부담금이라고 하죠. 공단 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단에서 너무 비싸니까 이거는 보험 혜택을 주기는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하는 법정 비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비급여를 주는 임의 비급여가 있습니다. 근데 실손해서 보상하는 항목이 뭐냐면 지금 공단 부담금에서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죠. 병원에다가 공단에서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내니까 공단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다 주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다가 주는 금액이에요. 그게 공단 부담금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은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액 부담금은 이거는 공단 부담과 일부 이거를 전체를 갖다가 본 전액에 하는 거고 법정 비급여는 급여 항목이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실손해서 보상하는 것은 이미 비급여는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보상을 받는. 단 이 피보험자는 그냥 모두 다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보험회사와 계약을 해내서 계약 관계에 있을 때 그런 다른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걸 줍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1월 1일에서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급여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급여 항목 중에서 공단 부담금은 공단에서 실제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 급여 항목 중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해가지고 그 소득 수준이 10%인 사람은 얼마? 그리고 여기는 그냥 상위 되겠죠. 그런 사람에 따라서는 1년간 연간 120만 원을 갖다가 급여 항목을 120만 원까지 돈을 내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내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한계를 줬다라는 거예요. 1분인 그 10%인 사람은 여기가 121만 원으로 하든가 만약에 이분이 저기다 그러면 2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개인에 따라서는 이 금액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공단에서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금액은 공단 부담금이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개념은 다르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주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에서는 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낸 보험료에서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거 가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단 부담금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근데 왜 부담하냐?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따라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렇지만 요거는 어디에서 어디 금액에 한정해서 그런다는 거죠? 급여 항목이다.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보장 대상 의료비가 있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실제로 보상하는 의료비라는 거죠. 그 금액은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실제 부담. 실제 부담에. 그러면 저희들이 병원에서 딱 보면은 영수증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의료비 중에 급여하고 비급여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단 부담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또 따로 있죠. 그 병원에서 되는 것은 뭐 법정 비급여, 임의 비급여 없어요. 그냥 비급여예요.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부담하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실손에서 하는 거. 그러면 보상 대상 의료비는 실제로 하는 거에서 보상 제외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보상 제외 금액이 어디 뭐냐가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공단 부담금은 내는데 본인 부담금 중에서 저희가 본인이 상한제를 해서 그 안에서 내용은 우리가 하는데 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상 제외 금액에서 제외를 시켜야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보상 제외 금액에 뭐가 들어가냐면 본인 부담 상한제 그런 거죠. 상한제를 넘어서는 비용은 제외를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120만 원이다 그러면은 120만 원을 가지고 급여에 대한 것은 그걸 가지고 의료비라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빼줘야겠죠. 그리고 보상 제외 금액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서는 병원에서 내는 거는 다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 보험 중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은 보장을 하죠. 뭐를 보장하냐면 손해를 보장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해 질병 상관없죠. 그러니까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피보험자에 여기가 계약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피보험자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손해라는 게 의료비에 한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손 의료비 보험을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험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가 있냐면 손해사정 절차에 대해서 손해사정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보험이 손해를 보장, 의료비에 대한 손해를 갖다가 보장을 하는데 뭐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보면은 실손이 손해율이요 2013년도에 119.4%예요. 보험료보다 주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뭘 하냐면 보험료를 올리겠죠. 보험료를. 그럼 보험금은 낮추겠죠. 그게 낮추기 위한 게 자기부담금이에요. 이거
실손은 내가 상해나 질병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다치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그 비급여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법정 비급여, 임의 비급여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 비급여 관리가 안 돼요. 급여 항목은 공단에서 심평원이라는 데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비급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의 최종은 뭐냐면 손해율이 이 정도 되면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가. 기본반 할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손, 의료비, 보험 딱 하다 보면 지속 가능한가. 이게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손해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손해를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보상하기는 좀 쉽지 않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한방병원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비급여예요. 대부분 탕약이에요. 한약이라는 거죠. 보약 뭐 그런 개념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줬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 제외에서는 면책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면책 질병이 있으면 면책 질병이 뭐냐에 치질이다. 뭐 치질을 다 저기 하지는 않은 건 아닙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만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겠다. 그러면 급여 의료비가 있고 비급여 의료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의료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보상 제외 금액에는 면책 질병이나 아니면은 급여만 되면은 비급여 항목이 들어가겠죠. 보상 제외 금액에는. 그리고 치료와 상관없는 비용들. 뭐가 있을까요? 재증명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간병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시험 문제를 한번 가보자는 거죠. 일 번 문제는 A의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300만 원. 근데 본인 부담금이 B병원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B병원에서는 비급여가 본인 부담금이 400. 그 다음에 C에서는 어떻게 되죠? 300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상 대상 의료비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은 건강보험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아까 보상 대상 의료비는 뭐였죠? 보상 대상 의료비는 실제 부담액 마이너스 보상 제외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제외 금액. 본인 부담 2분의 본인 부담 상한제는 3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를 부담했죠? 700을 했어요. 근데 700인데 상한제가 300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것은 제외돼야 할 금액은 얼마인 거죠? 300? 제외 금액은 400이야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을 낼 금액은 결과적으로는 300밖에 없을 거니까요. 왜냐? 본인 부담금액 상한제가 금액이 300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공단에서 이 금액을 사전에 줄 수도 있어요. 어느 병원에서 한 병원에서 계속 가요. 근데 이분의 소득 수준을 알고 있어요. 이런 환자들은 뇌출혈 환자들, 재활 않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 계속 입원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분의 본인 부담 상한제가 얼마인지를 다 알겠죠. 그런 것들은 사전에 얼마까지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겠죠. 근데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병원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 이제 집계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400만 원에 대해서 사후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먼저 받든 후에 받든 어쨌든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돌려받을 거니까.
그래서 보상 대상 의료비는 300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공단에서 환불해 주는 금액은 4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저번 작년 문제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좀 이후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풀포인데 그랬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를 했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시간도 없겠는데 이거는 실손 의료비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먼저 할 거야. 이 사람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정으로 500만 원이라 하고 합시다 하면서 하면 안 돼요. 3보험에서는 지금 첫 시간에 말씀드리기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단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들을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예. 2번으로 가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실손을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본인 부담 상한제를 먼저 제외한다는 거죠.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2016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치료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는 300만 원이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급여하고 비급여가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죠? 250, 그 다음에 10만 원, 1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10만 원, 10만 원, 50만 원. 근데 이거는 통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개는 2번이고요. 네. 한번 보죠. 근데 이분의 본인 부담 상한제는 300만 원입니다. 본인 부담액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액은 300만 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치료비용 급여에 대해서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입원 통원 조제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급여 항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상 대상 의료비를 저희는 이제 그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얼만큼 보상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 의료비를 한번 해보죠. 급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놔둬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이걸 풀기 전에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희 입원하고요. 통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입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표준형이다 그러면은 면책 금액이라고 공제 면책 금액을 하면 공제 면책 금액을 한번 보면 보상 대상 의료비를 해서 있으면 그거에 자기 부담 비율이 있죠. 자기 부담 비율만큼을 공제해 주는 거죠. 그렇죠? 통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제 면책 금액이 표준형일 때 하고 선택형일 때가 하고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게 실손 의료비 약관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험회사에 보편적으로 팔고 있는 게 선택형 2가 또 있어요. 입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거는 선택형인 경우는 의원이냐 병원이냐 상급종합병원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제 다 다르지만 표준형인 경우에는 그 면책 금액과 같게 보상 대상 의료비의 몇 프로죠? 20%죠. 그죠? 그 부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통원과 입원이 각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입원 의료비
입원 의료비하고요. 통원 의료비 분류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분류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류해서 나누어서 계산 방식을 하고 그거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만 본인 부담 상한액은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합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면 250, 700, 27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30만 원만 되고 그리고 70만 원은 보상 제외 금액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부담액 중에서 그렇게 되면 입원 의료비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250과 30을 더한 어떻게 되는 거죠? 입원은 280. 80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죠. 입원인 경우에 280만 하면 안 되죠. 뭐가 돼야 되죠? 더하기 해야 되죠. 왜냐하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에만 되는 거고 실제로 입원 의료비라고 하면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야죠. 250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통원인 경우에는 이거하고 이거. 만약에 날짜를 달리했다 그러면 이거 20만 원 가지고 하겠죠. 그리고 또 20만 원 가지고 하겠죠. 보상 대상 의료, 입원 의료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좀 말이 좀 굉장히 쉬운데 말을 복잡하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념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실제 문제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제외돼야 되는 게 면책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또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죠? 되시죠?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원은 여기에 20만 원과 20만 원. 이거를 날짜가 달리했다 그러면 각각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합계되고 이거 합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상 제외 금액은 이 골절 치료에서 70만 원이 보상 제외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상 대상 입원 의료비에서는 보경 씨, 죄송한데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추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질문 받지 말라고. 나중에 제가 질문 시간을 받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3번에 보면 본인 부담 상한제가 30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14년도가 있고요. 2014년도, 2015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본인 부담액이 400만 원, 350만 원이죠. 비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가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개념들을 생각하실 때는 뭘 보냐면 내가 본인 부담금인데 거기서 우리가 내는 게 본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돌려준다. 이제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거는 좀 지워볼게. 이렇게 했으니까 350 하니까 더하면 750에서 300만 원만 하니까 450만 원이 보상 제외 금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네, 연으로 따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는 이렇게 해서 보니까 300만 원까지는 내가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초과되는 건 얼마죠? 100만 원인 거죠. 100만 원이
공단에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손해서 보상 대상 의료비는 300만 원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300만 원 하고 초과 금액은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이 300만 원을 금액을 가지고 곱하기 면책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서 빼기를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300만 원을 가지고 실손 보상 대상 의료비가 300만 원이니까 그러겠죠.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300만 원이라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다른 거 생각 없이 300만 원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실손 의료비를 하면 되겠죠.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넘었다 그러면 더 생각할 필요 없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깜빡하게 속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4년하고 2015년도 그러니까 본인 부담 상한액은 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렇게 한다는 그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걸 한번 보죠. 4번에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후 환불 금액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무 쉽나요? 이게? 그러니까 550인 거죠. 그 해에. 근데 10%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그 120만 원이라고 정할게요. 120만 원이라고. 그러면 빼면 얼마가 되는 거죠? 430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 그렇게 간단하죠. 제외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안 보이시나요? 보상 대상 의료비가 꼭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상 대상 의료비가 보상이 대상이 되는 의료비다. 그러면은 실제 부담액 마이너스 보상 제외.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뭘 하고 있냐면 보상 대상 의료비가 뭔가 그러면 보상 제외해야 되는 금액이 뭔가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상 제외 금액을 이런 개념들이 없이 그냥 실제 부담액을 가지고 계산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뺐다가 다시 계산하고 두 번, 세 번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상 대상 의료비는 그 암기하신 분들은 암기하시고요. 계속 잊지 마세요. 실제 부담액 마이너스 보상 제외 금액이다. 보상 제외 금액은 뭐냐? 여기에는 내가 돈은 내는 돈이 아니라 다시 돌려받는, 내가 돈은 내긴 했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다. 그게 본인 부담액 상한제를 통해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제외시켜야겠다. 그리고 면책 질병에서 면책 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도 여기서 제외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크게로 두 가지가 가겠죠. 나라에서 내가 보험을 내기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주는 돈은 제외되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내가 다 해주겠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면책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면책사항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하고 요거. 이 두 가지는 요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나오겠죠. 어떻게 했냐면 실손에서 중요한 게 면책사항이구나라는 것들이죠. 보상하는 것들은 보상해요. 그렇지만 면책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큰 틀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선택형과 표준형을 구하라 그랬어. 선택형과 표준형을 구하라. 근데 제일 먼저 처음에 봤을 때 본인 부담금 상한 제기 금액이 있는가 먼저 보셔야겠죠.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요게 2번인가 통원인가를 봐야겠죠. 왜냐하면 2번과 통원은 면책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건 뭐죠? 2번입니다. 그렇죠. 2번이라고 한다면 보상 대상 의료비를 구해보죠. 보상 대상 의료비. 이분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600만 원인데 조금은 초보적인 단어로 가보자고요. 보상 대상 의료비에 실제 부담한 것은 이분이 했던 거는 뭐가 되는 거죠? 급여 항목, 요양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인 거고 본인 부담금 더하기 뭔 거죠? 더하기 비급여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들은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이라는 거죠. 이것은 실손에서 보상할 때 딱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 내가 부담한 게 뭐냐? 이거네. 그게 아니라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 항목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요거는 다 알고 있는데 왜 50점을 맞았겠어요? 그죠? 다 알고 있는데 50점 맞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들, 보상 대상 의료비는 실제 부담액 마이너스 보상 제외 금액. 그럼 실제 부담한 금액은 뭐냐? 급여의 본인 부담금 더하기 비급여다. 그게 얼마라는 거죠? 6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상 대상 의료비는 600만 원이라는 게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선택형과 표준형이라는 게 어떤 거죠? 말하면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보험사별로 각 계약별로 보상 책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상 책임액. 보상 책임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2번인 경우에는 2번 의료비인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보상 책임액이 보상 대상 의료비가 딱 나와요. 대상 의료비가 딱 나오고 곱하기 뭐가 되면 회사 부담 비율이 나와요. 근데 회사 부담 비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보다는 뭘로 생각하시냐면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공제 면책 금액으로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볼게요. 이분이 2천만 원. 보상 대상 의료비가 2천만 원이라고 봤다고 봐요. 근데 이분은 표준형이에요. 근데 2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분은 몇 프로를 회사 부담 비율은 표준형은 몇 프로를 하는 거죠? 곱하기 80%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인 거죠? 1,600인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1,600만 원 하고 딱 나와요. 근데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어요. 왜 틀렸죠? 왜냐하면 공제 면책 금액은 한도가 있어요. 뭐냐면 200만 원까지만 공제 면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이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상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우리 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다시 그 기준을 뒀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둬서 초과되는 금액은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내가 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도 계약에 의해서 공제 면책 금액을 면책하겠다고 했어요. 그 회사의 부담률은. 근데 200만 원까지만 면책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도 그렇고 통원도 그렇고 뭘 보셔야 되냐면 공제 면책 금액이라는 걸 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은 보상 대상 의료비는 2천만 원인 거예요. 마이너스 뭐냐? 공제 면책 금액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회사 부담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 공제 면책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2천만 원 곱하기 20%는 내가 내야겠죠. 그러니까 20%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400만 원. 근데 어디까지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200만 원까지만. 그러면은 얼마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만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은 회사 보상 책임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00이 되는 거죠. 가장 쉽게 우리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장 쉽게. 1,600이라고 하고 나는 맞았다라고. 나는 시험 잘 봤다고 얘기해요. 근데 틀렸죠. 왜? 공제 면책 금액이 있으니까.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체력적으로는 바닥나 있고 긴장하니까 이거가 하나이고 이건 둘이 이렇게 하면은 둘인 거는 알아요. 근데 조금만 꽈놔 버리면 거기서 좀 방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습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상 대상 의료비는 실제 부담액 마이너스 보상 제외 금액이라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보상 책임액은 실제 부담액은 본인 급여의 본인 부담금 더하기 비급여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책임액은 보상 대상 의료비에서 회사 부담 비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가지 않고 공제 면책 금액을 구하겠다는 거 먼저. 왜? 20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보다는 공제 면책 금액을 먼저 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한 금액이 200만 원보다 많으니까 200만 원만 빼주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더 다른 거는 더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습관화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도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습관대로 가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되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 했는지 몰라요. 근데 습관대로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꼭 구하실 때는 회사 부담 비율을 하지 마시고 공제 면책 금액을 구하세요. 그래서 보상 대상 의료비에서 공제 면책 금액 제외하면 나오겠죠. 그러면은 보상 책임액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념들을 달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죠.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상 대상 의료비는 얼마인 거죠? 600만 원인 거죠. 보상 대상 의료비에서 뭘 빼주는 거죠? 공제 면책 금액이라는 거죠. 면책 금액.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600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죠? 20%. 얼마죠? 120. 요거는 뭐 그럼 여기에서는 200만 원 아니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죠. 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인 거죠? 표준형은 480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표준형으로 구했습니다. 20%. 그럼 만약에 선택형으로 가보죠. 선택형은 600 마이너스 공제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600 곱하기 1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60만 원. 그러면 답은 이렇게 더하면 54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에이, 저거 쉽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가면 어려워져요. 근데 쉬운 거를 음악도 빠른 곡을 빨리만 연습하잖아요. 그 사람은 틀려요.
빠른 곡을 느리게 하지만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반복하면. 그러니까 느리지만 정확하게 하시면 좀 복잡한 부분도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나오는 선택형 툴로 가볼게요. 선택형 툴은 뭐냐면 자기 부담 비율을 2009년도에 바뀌면서 뭐가 나왔냐면 선택형이 나왔어요. 표준화되면서. 이것은 자기 부담 비율이 10%라는 거죠. 근데 표준형이 나왔어요. 표준형 20%예요. 그러면 계약자들이 뭘 계약할까요? 다 표준형 안 하죠. 왜냐하면 20% 제외하니까. 선택형만 해요. 근데 보험금을 하려면 보험금을 적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2015년도 지나고 2016년도 딱 들어오면서 보험금 주는 걸 제한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비급여가 관리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급여가 관리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급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급여에 대해서는 그냥 10%만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비급여에 대해서는 20% 공제하겠다. 이게 선택형 2입니다. 네. 그러면 공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선택형 2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400만 원과 200만 원입니다. 급여는 400만 원이고요. 여기는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곱하면 되겠죠. 공제 금액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40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제 면책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총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형 2에서도 보상 대상 의료비는 얼마인가요? 보상 대상 의료비. 달라지나요? 선택형 2는 보상 대상 의료비가? 아니요, 같죠. 그러면 얼마죠? 600. 마이너스 면책 금액인 80만 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52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480, 540, 520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넣어서 그거를 갖다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4년도 14년 8월 7일이 보험 계약일이죠. 계약일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입원한 게 3월 10일이죠. 3월 10일에서 6월 5일까지 얼마인 거죠, 여기는? 400만 원과 1000만 원. 400만 원과 1000만 원. 그 다음에 8월 10일에서 10월 5일까지. 여기는 얼마인 거죠? 350하고 1200만 원. 그랬을 때 여기는 2015년도입니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이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이 얼마인 거죠? 2015년도 500만 원입니다. 그럼 보시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1년의 한도로 인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에 100만 원만 들어가면 되겠죠. 100만 원만 들어가고 초과되는 금액이 100만 원이고 초과되는 금액은 2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 대상 의료비는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는 500이 되는 거고 보상 대상 의료비가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22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애전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약관이 바뀌었어요. 약관이. 실손이 약관이 바뀌면서 뭐가 됐냐면 예전에는 2014년도에서 여기가 중간에 2015년도 계약일이 8월 6일까지 하고 끊어지겠죠. 하고 1년 한도로 보험 금액, 가입 금액을 한도로 줬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니까 면책 금액이 여기서 한번 주겠죠. 여기 200만 원 한도로 주겠죠. 그리고 여기도 200만 원 한도로 줍니다.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다. 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어떻게 주냐면 하나의 상해당. 하나의 상해당. 하나의 질병당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 이거 해가지고 더해도 5천만 원 넘지 않겠죠.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이건 해도 더하니까 가지 않기 때문에 면책 금액이 이게 전체로 통으로 가버립니다. 이제는. 그럼 한번 구해보죠. 그러니까 500만 원과 2,200을 갖다가 그렇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상 대상 의료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상 대상 의료비는 급여의 본인 부담금인 500만 원 더하기 비급여 항목인 2,200만 원. 면책 금액을 해야겠죠. 면책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2,700에 대해서 곱하기 표준형이다 그러면 20%로 하는 거고요. 선택형이다 그러면 10% 하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표준형 선택형 2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10%를 하는 거고 여기에는 20%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주면 더하는 게 나오는 거죠. 예. 그 자기 부담금 한도 200 이제 없어졌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구해야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거의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270이 되겠죠. 근데 200만 원까지만 되겠죠. 그럼 선택형에서는 2,700 마이너스 200만 원만 되겠죠. 여기도 딱 보니까 200만 원 넘겠죠. 여기 똑같겠죠. 그러면 2,500만 원 됩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근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원 의료비하고 입원 상해 입원, 질병 입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상해당 5천만 원인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표통원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매년 계약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합니다. 1년 계약 기준으로 하지만 통원은 계약 기준으로 하지만 입원은 한도로 합니다. 한도로. 바뀌어졌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리고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